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유부남입니다. 몇 개월 전에 아내를 통해서 처제가 이혼할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동서와 잘 해결해 보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나서 동서와 이야기를 해보는 것을 물었지만 아내는 제가 자세히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도 아니고 아내가 계속 한숨만 쉬고 있길래 왜 이혼을 하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도와줄 것은 없는지 등 묻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묻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적으로 처제에게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는 동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절대 처제와 이혼을 하겠다고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장인 장모님은 실버타운 아파트에 들어가셨고 처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딱히 갈 곳이 없으니 저희 집으로 올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이혼 관련 소식을 듣고 난 이후로는 아내는 매일 한숨의 연속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제는 두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처제는 저를 맞이하였고 괜찮다면서 있고 싶을 때까지 편하게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도 아들이 하나 있지만 기숙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남은 방도 있기에 처제와 조카들이 같이 사는데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이후에도 집안 분위기가 초상집처럼 다 죽어가길래 제가 가볍게 술자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머리 아프다며 침대에 누워있겠다며 방에 들어갔고 처제도 방에 들어간다고 하길래 억지로 두 여자를 자리에 앉히고 술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꺼내도 대답들이 없으니 결국 조용히 맥주잔만 비우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정막이 흐르다가 처제가 먼저 아내에게 제가 이혼 사유를 알고 있는 물었고 아내는 1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에게도 부끄러워서 말 못했다면서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해도 괜찮다고 처제에게 말을 했지만 어차피 곧 알게 되실 거라면서 이혼 사유를 말해주었습니다. 동선의 가족들이 처제가 낳은 조카들이 둘 다 동서와 너무 안 닮아서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난리를 피웠고 동서가 친자 검사하는 것을 처제가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처제 모르게 친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둘 다 동서의 친자식이 아닌 걸로 나왔고 심지어 두 조카의 생부도 다르게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서 받아본 처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결혼 중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되는 생부도 없고 결혼 중에 동서 이외에 관계한 남자가 한 명이 아니었기에 정확하게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처제의 모습에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뒷이야기부터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동서였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할 것 같은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이 문제를 잘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서가 다른 남자와 같이 처제와 관계를 가지기를 희망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졸라왔다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계속 거절을 하였지만 동서는 딱 한 번만 허락해달라며 포기하지 않았고 딱 한 번만 동서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각자 피임을 조심하기로 했지만 지방 펜션에서 벌어진 2박 3일 동안의 파티는 첫날에만 조심했고 다음날부터 피임 없이 파티가 진행되고 그때 첫째 조카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동서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파티였고 그 파티 중에 생긴 조카이니 친자식이 아니어도 절대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우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카를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카의 동서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조카입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을 한 이후에도 동서는 그 파티를 또 하고 싶다며 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절대 안 된다던 처제의 말을 무시한 채 처제와 가는 여행에 다른 남자들을 밤에 숙소로 불렸고, 처제가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거절하기에는 이미 만취한 후이어서 별다른 저지도 못한 채 그 파티가 다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취해서 몇 명의 남자들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너무 화가 나서 처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에 2살 된 아이를 생각하니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로 바로 가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먹었어야 했는데 요번에 절대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동서의 말을 믿고 사후 피임약을 먹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찝찝하긴 했지만 정관 수술을 한 남자들만 불렸다는 동서의 말을 믿었기에 요번에는 당연히 동서의 아이라고 확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조카도 동서의 친자식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동서는 정관수술 관련 병원 확인증까지 다 확인한 남자들만 파티에 초대했다면서 그날 임신이 가능한 남자는 동서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처제는 절대 그 일 이후에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면서 그날 사고가 터진 게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그 부부만이 알겠지만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상황이면 둘 다 낳지는 말았어야지. 낳은 처제가 한심하다면서 답답하고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현재 요양원에 계시는 장인 장모님은 아직 처제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중이며 처제는 억울하다며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2 조카들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고, 동서는 첫째 조카에 한해서만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였는데 잘 받고 있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동서는 처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나름의 심증뿐인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는데, 만에 하나의 경우로 파티 온 남자들 중에 거짓말을 하였거나 수술한 것이 풀려서 임신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제 말에 너무나 낮은 확률이라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처제와 조카들이 지내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된 것이 본인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과 결과를 떠나서 다 무시하고 같이 잘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았는데 그게 쉽지 않았고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이혼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재결합을 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